매일같이 총성이 울리는데도 전 세계의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곳,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쟁이 나면 당연히 경제가 무너져야 정상인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최악의 위기가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남들은 다 도망칠 때 전 세계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왜 이스라엘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들이 벌벌 떠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막힌 돈 냄새를 맡은 걸까요? 평화로울 때보다 전쟁 중에 더 부자가 된다는 그들의 기막힌 생존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요즘 국제뉴스 보시면 이 나라 참 독하다는 생각 드시죠? 전 세계가 제발 그만하고 휴전하라고 말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주변국에 엄청난 폭격을 쏟아부으면서 끝까지 전쟁을 밀어붙이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사방을 적으로 돌리고 매일같이 천문학적인 돈을 무기값으로 공중에 날리고 있는데 이 나라의 경제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만 6천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3만 달러 늪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일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언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보통 이런 지독한 소모전을 길게 꿰면 나라 국가는 순식간에 걷어나고 외국 자본은 다 짐 싸서 도망가기 바쁜 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오히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거물급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수조 원의 뭉칫돈을 이스라엘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들은 도대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기막힌 돈 냄새를 맡은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다 미국이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대주니까 버티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 돈줄 덕분이겠지 하고 말이죠. 물론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엄청난 경제적 부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를 아주 뜻밖의 장소, 바로 군대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군대라고 하면 보통 청춘을 바치는 희생의 공간, 혹은 사회와 단절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단순한 국방의 의무를 넘어선 아주 특별한 장소. 바로 세계 최고의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요람이자 이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이 일찌감치 글로벌 창업을 준비하는 실리콘밸리급 사관학교거든요. 그 중에서도 8200 부대라는 곳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름부터가 아주 비밀스럽죠?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산하의 이 부대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싹수가 보이는 가장 똑똑한 천재 17살 고등학생들을 싹 다 긁어 모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적국의 통신망을 해킹하거나 반대로 해킹을 막는 첨단 보안 기술을 죽어라 연구하게 만들어요. 생사가 걸린 실전 속에서 매일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나요. 이 천재들이 군대에서 몇 년 동안 목숨 걸고 만들었던 그 기술들이 제대하는 순간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군대 동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그 기술은 그대로 수조 원 가치의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이나 전 세계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의 거대 기술 기업들, 예를 들어 체크포인트 같은 세계 1위 사이버 보안 회사의 창업자 길 슈에드도 바로 이 8200 부대 출신이거든요. 군대에서 배운 기술 하나로 무려 30조 원이 넘는 시장을 씹어먹는 기업을 만들어낸 거죠. 전쟁이라는 벼랑 끝 위기 상황,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지독한 생존 본능이 오히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낳은 셈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끔찍한 전쟁터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이 쓸어담기는 막대한 부의 용광로로 바꿔버린 이들의 지독하고도 영리한 생존 전략,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군대가 일자리와 창업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들이 만든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돈줄을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그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방금 제가 군대에서 배운 기술로 30조 원대 기업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상식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천재들이 모여있다고 한들 당장 내일 공장 지붕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에 피 같은 내 돈을 수십조 원씩 쏟아부을 미친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우리가 만약 동네에 작은 집을 하나 산다고 쳐보죠. 그 동네에서 매일 불량배들이 패싸움을 하고 창문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면 당장 그 집을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하물며 네모칸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나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오죽하겠어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전쟁만큼 끔찍하고 거대한 불확실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에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글로벌 자본은 절대 유대인들을 동정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돈이 되니까, 그것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압도적인 돈이 되니까 포탄이 날아다녀도 기꺼이 짐을 풀고 주저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인텔이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예요. 인텔은 이스라엘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핵심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를 꽉 쥐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살벌한 총격전을 벌이던 2023년 말에도 짐을 싸서 나가기는커녕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무려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내면서 33조 원이 훌쩍 넘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더 짓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콧대 높은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이스라엘의 핵심 연구개발센터를 떡하니 차려놓고 절대 발을 빼지 않아요. 도대체 왜 안 도망갈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면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독보적인 실전 생존 기술 때문이에요. 뉴스에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 보신 적 있으시죠? 적군이 쏜 수백 발의 로켓포를 공중에서 백발백중으로 따라가서 박살내는 그 기막힌 시스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살벌한 미사일 요격 기술을 민간 산업,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술로 아주 기가 막히게 둔갑시켜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포탄의 궤적을 찰나의 순간에 계산하고 요격하는 그 엄청난 데이터 처리 속도와 레이더 센서 기술을 그대로 자동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인텔이 무려 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통째로 사버린 모비라이라는 세계적인 자율주행 회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만든 기업이에요. 눈앞으로 쏟아지는 포탄도 여유롭게 피하는 기술력인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를 피하는 건 이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장난감 같은 문제인 거죠. 다른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평화로운 실험실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실패해도 그만인 기술을 연구할 때 이스라엘 청년들은 내일 당장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피를 말리며 기술을 만들어요.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실패는 곧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깊이와 절박함이 다른 나라와는 애초에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글로벌 자본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실전 경험과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술의 성벽에 수십조 원의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근데요, 아무리 기술이 압도적이고 해외 투자가 물밀듯이 쏟아져도 매일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일반 회사들이 안 망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하시죠? 여기서 수천 년을 떠돌며 살아남은 유대인들 특유의 정말 지독하고 치밀한 국가관리 시스템이 등장하거든요. 만약 당장 내일 우리 회사 핵심 인력의 절반이 군복을 입고 사라진다면 과연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식당 주방장이 총을 들고 전선으로 떠나고 반도체 연구원이 탱크를 몰러 간다면 당장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게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영화 같은 비상사태가 아주 일상적인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단숨에 소집했어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엄청난 비율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벤처기업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신입사원까지 싹 다 총을 들고 전선으로 떠났거든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멈춰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경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뼈저리게 깨달은 생존 본능, 바로 극단적인 분산 시스템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한 바구니의 계란을 다 담지 않거든요. 언제 어디서 포탄이 터져서 본사가 날아갈지 모르니까 애초에 회사를 차릴 때부터 전 세계의 업무를 갈기갈기 쪼개놓는 거예요. 텔아비브 본사에서 일하던 핵심 개발자가 갑자기 예비군 통지서를 받고 전쟁터로 달려가면 미국 실리콘밸리나 영국 런던에 있는 지사 직원이 그 업무를 1초의 공백도 없이 바로 이어받아요. 모든 회사의 기밀과 데이터는 이미 안전한 해외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복사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회사 대표가 전사하더라도 2인자, 3인자가 즉각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해서 회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비상 매뉴얼이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짜여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유의 기막힌 정신무기가 하나 더 더해져요. 혹시 후츠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뻔뻔함, 당돌함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국가로 만든 진짜 핵심 유전자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나 회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장님이나 장군님이 지시하면 속으로 이건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해도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안 그래요.
말단 이등병이 별을 단 장군한테 찾아가서 그 작전은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제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하고 삿대질을 해가며 대들고 끝장 토론을 벌여요. 이게 위아래가 없는 버릇없는 행동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장려되는 문화거든요. 실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체면 차리고 계급 따지다가 총 맞아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오직 바같이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완벽한 정답을 찾기 위해 계급장을 다 떼고 치열하게 밑바닥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 무서운 후츠파 정신이 군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 회사로 그대로 이어져요. 갓 입사한 20살짜리 신입사원이 수십 년 경력의 최고 경영자 회의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사업 모델은 구식이라고 면박을 주고 새로운 코드를 들이밀어요. 상하관계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으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빛의 속도처럼 빠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친 듯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미사일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눈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오늘 세상을 뒤집을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그 처절한 절박함이 이 뻔뻔한 후츠파 정신과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혁신을 펑펑 터뜨리는 거거든요. 군대에서 목숨 걸고 배운 최첨단 기술, 전 세계로 쪼개놓은 치밀한 위기관리 시스템, 그리고 계급장 떼고 덤비는 당돌한 토론 문화까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전쟁통에도 돈을 끌어모으는 무적의 경제를 완성한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돌리고 좋은 물건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그 기술을 비싼 값에 사주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주는 진짜 돈줄은 이스라엘 밖, 즉 해외에 있잖아요. 하방이 적으로 막힌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을 자기들 안방으로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걸까요?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글로벌 네트워크, 즉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돈의 제국이 버티고 있거든요.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돈의 제국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 크기를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구를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서울시민수와 엇비슷한 900만 명 남짓이고 땅덩어리는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나라거든요. 심지어 주변은 온통 총을 겨누고 있는 적국들로 꽉 막혀 있어서 물건 하나 내다 팔기도 만만치 않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국경 밖에 살고 있는 1,500만 명의 끈끈한 유대인 네트워크 덕분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마르지 않는 돈줄이거든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자본부터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들까지 그 꼭대기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초거대 기업의 창업자나 최고 경영자 중 상당수가 유대계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조국은 미국이거나 유럽일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고향을 핏줄처럼 공유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핍박받고 쫓겨났던 끔찍한 역사를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우리 유대인들은 또다시 전 세계를 겉도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와 생존 본능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라 경제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거물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똘똘 뭉쳐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목숨 걸고 만든 기가 막힌 보안 기술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들고 미국에 건너가면 월스트리트의 유대인 투자자들은 든든한 뒷배가 되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과감하게 밀어넣어줘요. 단순히 같은 핏줄이라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청년들의 뼈를 깎는 그 절박한 기술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확신하고 확실하게 돈을 태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인맥이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를 꽉 쥐고 있는 세계 최강의 연주를 등에 업고 시작하는 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창업한 작은 신생기업이 며칠 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고 수조 원짜리 기업으로 훌쩍 커버리는 마법 같은 일들이 바로 이 끈끈한 유대인 네트워크 위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방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경제가 멈출 것 같은 전쟁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끄떡없이 버티는 이유는 바로 국경 밖에서 이스라엘을 겹겹이 떠받치고 있는 이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든든한 성벽 때문이에요. 근데요, 밖에서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줘도 정작 나라 안에서 그 돈을 제대로 굴릴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막대한 돈을 단순히 무기 사는 데만 쓰거나 은행 금고에 쌓아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벤처 투자 회사가 되어서 아주 기가 막힌 판을 설계했거든요. 한번 주위에 우리 아들, 딸들, 조카들 모습을 떠올려 보시죠.
한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번듯한 대기업 놔두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면 부모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중 8구는 절대 안 된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하다 한 번 삐끗해서 망하면 그날로 곧바로 신용 불량자가 되고 평생 빚더미에 앉아 폐가 망신한다는 걸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패가 곧 인생의 끝을 의미하니까 두려워서 도저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여기서 완전히 발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내일 당장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전시 상황에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미친 듯이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만들려면 국가가 그 실패의 짐을 통째로 대신 짊어지면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무식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 벤처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요즈마 펀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의 혹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제도는 이스라엘 정부가 주도해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만든 아주 독특한 국가주도 투자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의 규칙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년들이 쌈박한 기술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를 차릴 때 정부가 초기 자금을 화끈하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그 회사가 쫄딱 망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빌려준 돈은 일절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국가가 손해를 전부 떠안고 쿨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회사가 대성공을 거둬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되면 창업자와 민간 투자자가 그 엄청난 수익을 싹 다 가져가고 정부는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에 아주 약간의 이자만 챙기고 조용히 빠져줍니다. 상식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미치는 장사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당장 국민들 세금 낭비한다고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의 계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10곳의 회사에 투자해서 9곳이 다 망하더라도 단 한 곳만 끝까지 살아남아 세계적인 거대 기술 기업으로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의 회사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법인세와 수천 개의 고급 일자리가 망해버린 9곳의 손해를 덮고도 수십 배, 수백 배 남는 장사라는 걸 국가가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정부가 대놓고 망해도 좋으니까 제발 창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주고 돈까지 쥐어주는데 이 똑똑한 청년들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죠. 한국에서는 실패가 주홍 글씨 같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창업했다가 시원하게 망해본 경험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스펙으로 인정받거든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그 무서운 실전 경험치를 투자자들이 높게 쳐주는 거예요. 이런 미친 시스템 덕분에 이스라엘은 국민 400명당 1명이 창업을 하는 전 세계 1위 창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선조국이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매일같이 수백 개의 혁신적인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진정한 창업 공장이 된 거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공포도 사업하다 망할지도 모른다는 인생의 공포도 이스라엘 청년들의 그 지독한 생존과 혁신 본능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한번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가만히 비교해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거든요. 둘 다 땅덩어리는 좁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국이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미로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예요. 조건만 놓고 보면 똑같이 생존을 위협받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경제 성적표는 지금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매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끔찍한 전쟁통 속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5만 6천 달러를 찍고 전 세계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서 경제 성장률 1%, 2%를 두고 헉헉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청년들, 세계 어디 내놔도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똑똑하고 성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머리로 지금 다들 뭘 하고 있나요? 10대에는 어떻게든 의대 한번 가보겠다고 재수 3수를 넘어 사수까지 불사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공무원 시험 준비도 많이 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박봉이라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신 그나마 돈 많이 주고 안전한 극소수의 대기업, 간판 하나 따려고 스펙 쌓는데 청춘을 다 바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열정이나 도전 정신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한번 삐끗해서 사업이 망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이 잔인한 사회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사업하다 한 번 망하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자식한테 창업하라고 등을 떠밀 수 있겠어요.
결국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가장 안전하고 돈 많이 주는 뻔한 길만 찾다 보니 세상을 뒤집을 만한 폭발적인 혁신은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국가가 나서서 실패해도 괜찮아. 빚은 우리가 떠안을 테니까 넌 그냥 미친 듯이 상상하고 덤벼. 이렇게 판을 깔아주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도랑 그 뻔뻔한 후츠파 정신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후츠파 정신이 펄펄 끌어넘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 끝나고 잿더미밖에 안 남았던 그 지독하게 가난한 시절에 맨주먹으로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조립해서 세계 시장에 내다 팔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피 끓는 개척 정신 말이에요. 회복이나 해서 하고 무대포로 밀어붙이던 그 야성이 바로 한국판 후츠파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밥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어느새 그 뜨거웠던 혁신의 유전자를 까맣게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 경제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턱 밑까지 쫓아온 경쟁국들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잃어버린 야성을 다시 깨워야 해요. 정부는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넘어질 수 있는 폭신한 매트리스가 되어주고 기업은 나이와 직급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당장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꽉 막힌 경제 위기를 뚫고 이스라엘처럼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마지막 해답을 이제 확인해 볼 차례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매일같이 총성이 울리는 전쟁통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그 질문 말이에요. 이제 그 답이 확실해지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뚫고 나갈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강력한 무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목숨이 오가는 그 절박함 속에서 실패를 훈장으로 삼고 뻔뻔하게 도전하는 그 지독한 생존 본능. 그게 바로 포탄 속에서도 전 세계의 돈을 긁어 모으는 진짜 비밀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해요. 안 그래도 턱없이 낮은 저출산에 경제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밖으로는 수출 경쟁이 피말리는 살벌한 전쟁터잖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옛날처럼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에만 갇혀 있으면 결국 서서히 가라앉는 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보여줬던 그 불굴의 도전 정신,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한국판 후츠파 정신을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해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시급하고 뼈아픈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놀라운 경제 비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나마 넓혀주는 신선한 충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경제와 돈의 흐름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식을 한 뼘 더 키워줄 뼈 때리는 날카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